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빈틈없이 맞춰주는 즐거운 보장, 꼼꼼한 보험 박정미입니다. 지금 보험 리모델링을 고민 중이시라면 잠깐만요. 이 영상 끝까지 보고 해지하세요. 그동안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영상 많이 보셨죠? 저는 이 영상에서 요실금 500만 원을 보장하는 대형 보험사의 유명한 여성 보험을 해지하면 안 된다는 뻔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납입도 끝난 이 좋은 조건의 보험을 해지하는 분은 없겠죠. 오늘은 다른 채널에서 다루지 않았던 해지하면 안 되는 보물 같은 특약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다시 가입하기 어려운 특약을 해지하고 후회하는 일 없으실 거라 확신합니다. 물가는 오르고 의료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면서 최신 보험으로 갈아타야 보장이 된다는 권유 한 번쯤 받아보셨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무해지 상품이 출시되면서 같은 보장이라도 보험료는 낮아지고 암 치료비, 중입자 치료 등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예전에 없었던 특약이 판매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가입한 오래된 특약은 모두 삭제하는 게 정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이 오래되었다고 전체 허물지는 않겠죠. 노후화되고 제 기능을 못하는 곳만 리모델링으로 고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특약은 살리고 불필요한 특약은 삭제하고 세이브된 보험료로 꼭 필요한 특약을 추가하면 됩니다. 그럼 절대 해지하면 안 되는 특약 6가지를 꼭 집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해지하면 안 되는 특약, 가족일상 배상책임 특약입니다. 가족일상 책임 특약은 자기부담금이 20만 원이고 누수 관련은 자기부담금이 50만 원인 회사도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가족일상 배상책임 특약은 자기부담금이 2만 원이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자기부담금 2만 원인 가족일상 배상책임 특약을 갖고 있다면 아랫집에 물이 새도 아이가 물건을 부셔도 2만 원만 내면 보험사가 나머지를 다 처리해 줍니다. 증권을 확인해 보시고 가족일상 배상책임 특약에 자기부담 2만 원이라고 써 있으면 그건 진짜 명품 특약입니다. 절대 해지하지 마세요. 둘째,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은 오래된 암보험입니다. 200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암보험은 지금보다 단순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갑상선 암도 일반암으로 분류됐습니다. 지금은 유사암이라 불리는 갑상선암이 일반암과 동일하게 1억 5천 전액 지급 대상이었습니다. 지금도 어떤 고객분들은 내 주변에서는 갑상선암 진단받고 1억을 받았는데 내가 가입한 보험은 갑상선암이 왜 몇백만 원밖에 안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구조가 바뀐 시점은 2007년 4월경입니다. 이후 약관부터는 유사암이라는 개념이 새로 생겼습니다. 유사암에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상피내암이라고도 하죠. 제자리암 등이 포함됐고 이들은 일반암의 10에서 20% 수준으로 축소 지급됐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2011년 4월에 생겼습니다. 이때부터 약관에 전이암은 원발 부위를 기준으로 본다라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갑상선암이 림프 전이로 전이돼서 원래 발생한 부위가 갑상선이니까 유사암으로만 본다는 규정이 생긴 겁니다. 그 전에는 이런 문구가 없어서 전이됐으니 일반암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 여지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가입한 암보험은 이미 보험료도 오랫동안 납입됐고 일반인이 표면적으로 알기 힘든 약관에 중요한 내용들이 변경되기도 했기 때문에 함부로 해지하면 안 됩니다. 갑상선암이 일반암으로 포함된 진단비가 1억이 있다면 정말 보물 같은 특약을 버리시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해지하면 안 되는 특약. 2018년 4월 이전 가입한 후유장애 특약입니다. 2018년 4월 표준약관이 개정됐습니다. 개정 이후 후유장애 판정 기준이 까다로워졌습니다. 표준약관 개정 이후 장애분류표를 보면 동일한 장애라도 지급률이 낮아지거나 인정 자체가 어려워지는 내용들이 늘어났는데요. 약관 근거로 어떤 내용이 변경됐는지 한눈에 보기 쉽게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약관 변경 내용을 보면 2018년 4월 이전 약관은 장애 인정이 훨씬 유연했고 지급률도 높았습니다. 인공관절, 시력, 언어장애 항목은 지급률이 하향됐기 때문에
같은 장애라도 보상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후유장애 1억 원을 가입하고 상해 사고로 양쪽 다리에 인공관절을 삽입하게 되면 2018년 4월 개정 전 가입한 사람은 한쪽 다리당 장애율 30%씩 양쪽 60% 6천만 원을 지급받게 되고 개정 이후 가입했다면 한쪽당 20% 양쪽 다리 40% 4천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약관 개정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개정 전 유리한 조건으로 가입한 특약은 해지하지 말고 잘 유지하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넷째, 해지하면 안 되는 특약 상해 의료비입니다. 1세대 실손 가입자 중 상해 의료비 특약을 가입한 분은 상해로 인한 치료 시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이 100% 보장합니다. 상해로 인한 한의원, 치과 치료도 자기 부담금 없이 보장 가능합니다. 심지어 교통사고나 산재로 이미 보상받은 금액에도 50% 추가 보상까지 됐습니다. 상해 의료비는 입통원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보험 가입 한도 내에서 처리가 됩니다. 상해 의료비 가입 금액이 1천만 원이라면 상해 사고로 MRI, CT 검사는 물론 그 외 치료 비용이 수백만 원이 나와도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됩니다. 또한 상해 의료비 특약은 목발, 의수, 의족 등 보조기 비용도 보장됩니다. 상해 의료비는 한 사고당 181만 보장한다는 단점도 있지만 상해 사고를 본인 부담금 없이 높은 하루 한도로 보장한다는 면에서 다시는 보험사에서 출시하기 어려운 특약입니다. 특히 상해 위험도가 높은 분들은 이 특약 해지하지 마세요. 다섯 번째, 해지하면 안 되는 특약, 바로 수술비 특약입니다. 예전 증권의 보물처럼 숨어있는 1~3종 수술비 특약입니다. 이름 그대로 수술을 1종, 2종, 3종으로 나눠서 수술 1회당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구조였습니다. 오래전 가입한 1에서 3종 수술비는 수술 분류표상 치과, 구강, 아간면 영역의 재건성 수술 일부가 2종 수술로 분류된 약관이 있습니다. 임플란트 보철비는 보장이 안 되되 임플란트를 가능하게 만든 치조골 이식 자체는 수술로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1에서 3종 수술비 중 2종 수술비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출시되는 1에서 7종 수술비는 숫자상으로는 더 많은 보장을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급여 수술에 한정되거나 비급여 면책 조항이 강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자칫하면 비용이 많이 드는 다빈치 로봇 수술을 해도 비급여 면책에 해당되어 전혀 보상이 안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수술뿐 아니라 예전 수술비 특약 중 16대, 14대 질병 수술비도 해지하면 안 되는 특약입니다. 이 당시는 동일 질병 60일 이내 1회 한도 조항이 없기 때문에 같은 날 백내장 양안 수술을 해도 각각 별도 지급이 가능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 고객이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해서 병원비가 꽤 나왔습니다. 실손이 있어도 통원비만 지급되어서 곤란해 하셨는데요. 예전 보험의 16대, 14대 질병 수술비에서 양안 각각 지급되어 수술 비용보다 많은 보험금이 지급되어 고객이 안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세대, 2세대 실손 종합에 들어가 있는 16대 질병 또는 14대 질병 수술비는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해지하면 안 되는 특약. 2011년 이전 가입한 운전자 보험 특약 중 방어비용입니다. 교통사고로 형사 절차까지 이어질 때 본인 방어를 위한 법률 비용, 변호사 선임, 증거 감정비 등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특약으로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무관하게 지급되는 특약입니다. 정액형 방어비용 300에서 500만 원은 정식 기소가 아니라 약식 기소만 되어도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다만 회사 시기별 약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상품은 약식 기소로 포함했고 어떤 상품은 약식 기소를 제외하거나 금액을 낮춰서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전 운전자 보험 특약 중 방어비용, 할증 지원금 등은 현재 판매 중단된 특약이니 해지 전에 신중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오래전 가입한 보험 특약 중 해지하면 안 되는 특약을 꼭 집어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고객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좋은 보험은 오래된 게 아니라 올바르게 유지된 보험이라는 점입니다. 내 주관 없이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가입한 보험 증서를 꺼내보세요. 오늘 말씀드린 6가지 특약이 내 보험 증권에 있다면 일단 보험 리모델링은 중단하시고 똑똑하게 따져보세요. 당장 보험료를 줄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보장의 가치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보험료가 부담되어도 오래된 보험은 이제 납입 기간에 거의 끝나가는 보험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보장만 받으면 되는데 조급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보험은 아무나 가입시킬 수 있지만 아무나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을 구별하려면 상품이 아니라 약관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영상 보시고 내 보험 증권에 위 특약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 댓글 꼼꼼한 보험 채널 혹은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직접 약관을 보고 보물특약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빈틈없이 맞춰보는 즐거운 보장, 꼼꼼한 모험 박정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